프랑스에 13일 있을 거예요. 여기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갑자기 승무원들이 암호를 외치면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카라고 해요. 독일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승무원이 된 계기와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언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에게는 레베카라는 5살 연상의 친언니가 있어요. 꽤 많이 나이 차이가 나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언니는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아끼지 않고 때로는 친구처럼 고민을 나누기도 하죠. 레베카 언니는 지금 저처럼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19살부터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합격했죠. 어릴 적부터 TV에서 승무원들의 멋진 모습을 볼 때마다 동경심을 갖곤 했는데 우리 집에 바로 그 승무원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죠. 승무원으로 일하는 레베카 언니로부터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제 성격의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는 삶은 정말 끌리는 거 있죠? 그래서 언니의 영향을 받아 저도 승무원을 꿈꾸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제가 승무원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레베카 언니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요. 저는 언니에게 오늘 비행은 어땠는지 물어봤죠. 언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비행기에 중국인 승객이 탑승했었대요. 비행기 티켓에 써진 중국식 이름을 보고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승객이 유일한 중국인이었기에 눈에 더 잘 띄었나 봐요. 근데 식사 시간에 그 중국인 승객이 갑자기 언니를 불러 세웠대요. 기내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라면을 먹고 싶다는 거였죠. 문제는 라면이 무료 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내식과 달리 비행기 내에서 따로 판매하는 유료 메뉴였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정중하게 중국인한테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랬더니 그 승객은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였던 나머지 주위 승객들까지도 웅성거리면서 언니와 그 중국인을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상의 끝에 라면을 제공하기로 했죠. 근데 그 중국인은 간신히 구해준 라면을 받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갖다 주냐며 화를 냈고 급기야 라면을 바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라면은 사방팔방 튀어서 옆에 있던 승객 다리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바닥은 라면 국물로 흥건해지고 언니 다리랑 승무원복에도 묻어서 얼룩덜룩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서 정말 울고 싶었대요. 그때 키 크고 인상 좋은 아시아인 남성 승객 한 분이 그 중국인 승객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뭐라고 한마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인 승객은 곧바로 조용해졌고 그 승객 덕분에 더 큰 사태로 번지지는 않았던 거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언니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아까 중국인 승객을 제지해 주신 분이 화장실 가는 모습이 보였대요. 언니는 그 승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간식을 들고 따로 찾아갔고 그 남성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놀라지 않았냐고 물어봐 줬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그 남성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대요. 언니는 그때 역시 한국인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승무원 일을 하기 전부터 언니는 저한테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언니의 다양한 얘기를 듣자니 국적에 따라 승객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는 그 중에서도 동양인을 정말 싫어했어요.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을 되게 싫어했죠. 동양인 승객 중에서는 한국인 승객도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언니는 한국인에 대한 언급이 없길래 왜 한국인은 싫어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언니는 깜짝 놀라면서 전 세계 승객들 중 한국인만한 승객이 절대 없다고. 너도 일해보면 알 거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가 말해준 한국인 승객 얘기만 들었을 땐 한국인이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모든 한국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언니한테 제 생각을 말하니 픽 하고 웃으면서 너가 직접 겪어보면 잘 알게 될 거라고 더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되고 긴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엄격한 선발 과정에서 독일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했어요.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는데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감동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독일 항공사라서 유럽인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동양인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동양인한테서 국적이 한눈에 구분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특히 중국인과 한국인은 확실히 구분이 되었죠. 일단 한국인들은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남달랐어요.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탑승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탑승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탑승권을 몇 번이나 보여줘야 되냐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땐 심통나서 다른 승객들이 뒤에 줄을 한참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가방을 뒤지거나 탑승권이 없다고 못 보여주겠다고 드러누워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정말 승무원이 처음 되었을 땐 그런 진상 중국인 승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난감했었다니까요. 일본인들에게 탑승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느릿느릿, 행동이 너무 답답해서 속 터질 때가 많았죠. 그런데 한국인이 만약에 탑승한다. 거기다가 연달아 많은 한국인 승객들이 탑승하게 되면 줄이 시원하게 뻥뻥 뚫려 제 마음도 후련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다른 승객들한테는 억지 웃음을 애써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빠른 한국 승객분들 모습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버려요. 거기다가 동양인들은 기내식 나올 때도 한 번에 구분을 할 수 있죠. 기내식 카트를 끌면서 통로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간혹가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을 미리 세팅해놓고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날은 한국인 승객분들이 많이 탑승한 날이라고 바로 알 수 있죠.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는 엄청 커서 끝에서 끝까지 카트를 끌고 다니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한국인 승객분들처럼 그렇게 미리 테이블을 세팅해 놓으면 빠르게 다른 승객분들도 식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답답할 때가 많죠. 거기다가 한국인 승객들 자리에 가게 되면요. 이미 원하는 메뉴를 정해 놓으셔서 기내식 서비스가 훨씬 빠르고 말하는 시간도 아끼게 돼요. 비행기가 건조하다 보니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목이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인 승객분들은 말을 많이 아낄 수 있게 해줘서 덜 피곤하죠. 어쩔 때는 한국인 승객분이 원하시는 메뉴가 다 떨어졌을 때도 있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메뉴를 권하면 이미 처음 메뉴를 고를 때부터 메뉴들의 순위를 정해놓으셨는지 재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에 반면에 중국인 손님들은 어떠냐고요. 기내식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계속 달라고 요구하시고 돈을 지불해서 먹어야 하는 메뉴들까지 당장 가져다 달라고 진상을 부릴 때가 많아요. 다들 귀가 멀쩡하게 들리는데도 소리를 빽빽 지를 때도 너무 많고요. 본인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앞에 꽂혀있는 책자들을 던져버릴 때도 많다니까요. 저 외에도 다른 동료 승무원들도 항상 그 부분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탑승할 땐 약까지 먹고 타요. 한국에서 비슷한 약으로는 청심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중국인들이 진상을 부렸을 때 손이 벌벌 떨리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한 채 서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중국인들은 뭘 잘했다고 멍하니 서 있냐고 또 한 소리를 하게 되니 조금이라도 중국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까지 버텨야 하죠. 이렇게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제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비행을 시작하기 전 승객들의 탑승권을 확인하고 있었죠. 탑승한 승객 중에 중국인 커플이 있었는데 탑승할 때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계속 뽀뽀하고 서로 껴안으면서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애정행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주는 게 아니니 못 본 척하고 탑승권을 받았었죠. 그런데 자리에 앉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둘이 자꾸 옆자리에 앉고 싶다며 자리 이동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웬만하면 저도 상대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옮겨주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비행기가 만석이라 정해진 자리 이외에는 옮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중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주위 승객들도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지만 그 커플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면서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 승객이 갑자기 저를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피하지 못했고 그의 손이 제 뺨을 세게 때리고 말았죠. 그 주변에 있던 여자 승객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아야 했죠. 다행히 그 상황을 지켜보던 선배 승무원이 재빨리 와서 중재해 주었고 그제야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어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무척 당황스럽고 속상했죠. 승객을 위해 친절을 다하는 게 저의 일인데 폭력까지 당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문득 레베카 언니가
왜 그토록 힘들어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웃는 얼굴로 승객을 대해야 하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저는 중국인 승객에게 폭행까지 당한 그 사건 이후 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괴로워했어요. 비행 스케줄이 잡히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휩싸였고, 특히 중국 노선 비행이라도 잡히면 공포 그 자체였죠. 이젠 청심환을 먹어도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승무원 선배들과 동료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였어요. 언니도 이 일을 알게 된 이후 저를 꼭 껴안아주면서 울더라고요. 저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무너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힘낼 수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용기를 내며 비행에 임했어요. 승객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전하려 노력했죠. 그렇게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던 저는 갑자기 회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항공사가 한국전담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는 승무원을 뽑아 배치한다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번쩍 뛰었어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 한국어 공부를 틈틈이 해왔었거든요. 한국인 승객분들이 제가 조금이라도 한국어를 할 줄 알면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해 주셔서 조금씩 공부해왔던 게 어느새 대화가 가능할 정도까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지원서를 냈죠. 며칠 뒤 면접을 봤어요. 그동안 쌓아온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줬더니 면접관들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한국 노선 전담 승무원으로 발탁된 거죠. 진짜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중국인들을 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칠 듯이 뛰면서 좋아했죠. 한국 노선이라 중국인들보다는 한국인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한국행 첫 비행을 앞두고 한국 노선을 맡은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임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제가 한국행 첫 비행에 탑승하는 날, 승무원들 사이에는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뭔가 암호 같은 게 오가는 게 들렸거든요. 호기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다 보니 승객 중에 눈에 띄는 미남이 탔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사열 씨 좌석에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차이나에 4일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암호를 주고받게 되죠. 오늘은 프랑스에 13일 있을 거야 였는데 13열 F 좌석에 무척 잘생긴 한국인 승객이 앉아 있다는 말이었고 절로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그 승객을 바라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잘생긴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게다가 키도 크고 늘씬하신데 선한 인상을 주는 따뜻한 미소가 매력적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승무원들 모두가 그 승객에게 시선을 빼앗기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다들 어떻게든 그의 눈에 띄기 위해서 주변을 얼쩡거렸죠. 문득 저도 그 승객만 힐끔거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른 승객들에게 소홀해질 것 같았거든요. 업무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선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승객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것 같았죠. 기내식 서비스를 하는 내내 그 승객 앞에만 서면 괜히 긴장되고 떨렸어요.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웃어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 승객도 늘 미소로 화답해 주셨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들떠올랐죠. 계속 그에게 눈길이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불편하진 않으신지, 더 필요한 건 없으신지 자꾸 살피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다른 승객분들께 누가 될까봐 죄책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런 멋진 분을 뵙게 되어서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제 곧 착륙이라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또 언젠가 이렇게 멋진 한국 승객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웃는 얼굴로 인사드렸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거의 다 왔을 무렵 갑자기 저는 배가 콕콕 찌르는 통증을 느꼈어요. 점점 고통이 심해지는 게 이상한 느낌이었죠. 승객들이 계시는 통로에서 주저앉을 수가 없어 최대한 뒷자리로 들어갔죠. 자리를 옮기자마자 쓰러질 것 같은 고통의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마침 누군가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어요. 아주 힘들게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승객이 아까 그 잘생긴 한국인 승객인 게 아니겠어요? 예쁜 모습만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식은 땀을 흘려 화장이 지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도 제 생각을 읽었는지 그 승객은 잠시만 저보고 기다리라 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 후 알고 보니 다른 승무원들을 데리고 와주신 거였더라고요. 저를 직접 옮기기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승무원들은 저를 부축해서 자리에 앉혔죠. 그분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 의사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모습에서 배려심과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처음 뵙는 승객에게 이런 폐를 끼쳐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그분은 따뜻한 미소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사 승객분이 착륙하면 꼭 병원에 가보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공항 안에 좋은 병원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죠. 착륙할 때까지 계속 제 곁을 지켜주시던 그분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 옆에서 간호해주시던 그분한테서 은은하게 나던 비누향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마무리 정리를 한 뒤 그 의사분이 알려주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막상 병원 안으로 들어서려니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친절하게 웃어주는 간호사분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내에 있는 의료센터 치고는 규모도 크고 의료진도 많더라고요. 덕분에 단시간 내에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급체에서 위경련이 온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행 첫 비행이라 저도 알게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진료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아까 그 의사 승객분이 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 이분은 공항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분이셨던 거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얼른 달려가서 아까 정말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렸죠. 그분도 절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건강 상태를 물으시며 앞으로 자주 볼 테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명함을 받을 수 있었죠. 병원을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생긴 분 앞에 어떻게든 눈에 띄고 싶었는데 이렇게 번호까지 알게 되다니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인천공항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의 시설과 규모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좋았거든요. 독일에 있는 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죠.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쇼핑몰이나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덕분에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도 지루할 틈이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어 이번 휴가 때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레베카 언니한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예전에 중국인이 라면으로 진상 부렸을 때 언니를 도와주셨던 한국인 승객분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한국인 승객분이 언니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면 언니처럼 의사 승객분과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갔을 때 데이트하기 좋은 곳 추천해 주시면 꼭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